이 영상에는 클로바 더 빙의 AI 보이스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DID를 사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에 나오는 미정입니다. 이 영상은 미드저니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었고 네이버 클로바 더 빙을 이용해서 더빙 작업을 했습니다. 그 외의 모든 내용들은 이 채널을 만든 서기가 창작한 내용들이며 일부 이미지는 포토샵 작업을 통해 개선되었고 약간의 편집을 위해 베가스가 사용되었습니다. 미드저니에서 만든 이미지는 저작권이 미드저니에 있으며 채널의 주인인 서기가 미드저니 유료 회원이라서 이미지 저작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클로바 더 빙은 아직 무료 버전이라 워터마크가 있으며 이 역시 나중에 유료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모든 소설의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이 채널의 주인에게 있으며 자료를 변형해서 다른 상업적으로 사용 시 법적으로 고발될 수 있음을 공지합니다. 웹소설의 모든 내용은 서기가 먼저 만든 블로그의 파트 1, 파트 2로 나누어져서 있으며 이 영상은 그곳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단지 이미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조합해서 좀 더 재밌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본래 웹소설 또 다른 나와 함께 파트 1은 24편으로 구성되었지만 유튜브에는 2편씩 묶어서 1화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제 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재밌게 봐주세요. 아침이 되어 잠을 깬 서기가 방 안 창문을 열고 도시를 내려다본다. 평화로운 하루의 시작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서기는 어제 밤잠을 조금 설쳤다. 꿈에서 계속 무언가에 쫓기는 기분으로 눈을 떠서 잠을 제대로 못 이뤘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곤한 얼굴로 눈을 부비면서 도시를 내려다본다. 어제 내가 꿈에서 본 그게 무엇일까? 내가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소와 모습들 같은 생각이 든다. 그리고 나를 끝까지 계속 쫓아온 그 그림자는 대체 무엇일까? 서기는 다시 생각에 잠겨서 아무 말 없이 도시를 내려다본다. 어젯밤 꿈에서 서기는 정체 모를 그림자에게 계속 쫓기듯이 달렸다. 하지만 그 정체 모를 그림자는 좀처럼 서기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한 몸이 된 것처럼 서기가 피하려고 할수록 점점 더 가깝게 붙어서 서기를 쫓아왔다. 서기는 두렵기도 하지만 왠지 모를 끌리는 듯한 마음과 호기심이 발동하기도 했다. 그래서 쫓기듯 뛰면서도 그를 힐끔힐끔 보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기 자신의 모습과 너무도 비슷하게 생겨서 놀랄 수밖에 없었다. 서기는 다시 생각했다. 꿈이지만 너무 선명하고 그가 나를 보는 눈동자가 어딘가 모르게 익숙했다. 그리고 무언가 나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보였다. 서로 입은 닫고 아무 말 없이 바라만 보았지만 서로가 텔레파시를 통하듯 눈으로 얘기를 했다. 넌 대체 뭐야? 왜 자꾸 나를 쫓아오는 거야? 난 지금 되게 혼란스러워. 나와 똑같이 생긴 내가 아무 말 없이 계속 쫓아오는데 조금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단 말이야. 그리고 또 여긴 어디야? 내가 한 번도 와보지 못한 낯설고 이상한 곳이잖아. 정말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난 너야. 나도 너처럼 지금 혼란스러워. 왜 여기 나타난 거야? 나도 너처럼 조금 두렵기도 하고 호기심이 생겨서 계속 쫓아온 거야. 나는 너를 해칠 생각이 없어. 그냥 나와 똑같이 생긴 너가 누군지 궁금할 뿐이야. 그리고 여긴 내가 사는 세상이야. 난 여기서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단 말이야. 너가 여기 나타나기 전까지 나는 잘 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너를 우연히 마주치고 나서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어. 나는 너가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여기서 인기 있는 연예인으로 잘 살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나와 똑같은 모습을 한 너는 나보다 초라해 보이잖아. 처음에 내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설마 했어. 그냥 나와 좀 비슷한 모습을 한 사람이겠지 했지. 하지만 너는 나와 말투까지 비슷하고 모든 거를 생각하는 것까지 비슷했어. 거의 나의 쌍둥이 동생인 것처럼. 넌 대체 어디서 여기로 온 거야? 난 원래 외동이라 너 같은 쌍둥이 형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 그건 나도 궁금해. 대체 내가 왜 여기 있는 줄도 모르겠고 나와 똑같이 생긴 너와 왜 마주하고 있는가도 모르겠어. 물론 내 모습이 좀 초라해 보일 거야. 나는 지금 백수거든. 그러니까 너가 나를 볼 때 자신감도 없어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겠지. 하지만 난 상관없어. 백수가 된 게 죄는 아니니까. 근데 이상한 게 너와 나 둘 다 너무 어려 보이잖아. 난 원래 40살이 넘었는데 왜 이렇게 나이가 어려진 거야? 그건 나도 이상해. 나도 원래 40살이 넘은 나이인데 이렇게 소년의 얼굴이 돼버렸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 그런데 너를 쫓아가다 보니 이런 모습으로 변해버렸네.
두 사람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서로에게 궁금증을 되물으면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이들에겐 무엇보다 서로가 닮은 모습과 나이가 어려진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이들의 사이 가운데에서 빛이 나면서 빛이 나는 공간이 생겼다. 그들은 갑자기 그들 앞에 생긴 뚫린 공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둘 다 함께 뚫린 공간을 향해서 달려나갔다.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빛과 어둠이 번갈아 가면서 섞이고 마치 태풍의 눈 속에 들어간 듯 뒤흔들리면서 그들을 빨아들이듯 휘몰아쳤다. 그들은 그 상황에 놀란 나머지 금세 기절을 해버렸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서기는 조금 전 창가가 있는 집에서 눈을 떠서 다시 창문을 열고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있었던 것 같은 자신의 두 번째 모습은 어딘론가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서기는 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거울을 보았을 때 아직 자신이 소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뭐야, 아직 소년이잖아. 그럼 아직 꿈에서 깨지 않은 거야? 분명 난 조금 전 일어나서 창밖을 본 것 같은데. 아, 참. 우리 집은 도시를 내려다 볼 만큼 창이 높지 않지. 그럼 여긴 어디야? 서기가 열심히 꼬집고 뺨을 때리면서 꿈에서 깨려서 해도 계속 그 상황이 이어졌다. 그리고 잠시 창밖 근처로 다시 갔을 때 또 한 번 놀랬다. 창밖에서 괴물의 머리가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기는 놀랄 겨를도 없이 얼음이 된 것처럼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서 기절해버렸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더 지나서일까 다시 깨어난 서기는 본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서기는 일어나서 옷을 입고 컴퓨터에 앉아 잠시 숨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혹시 자신이 모르는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지 않은가 이리저리 검색을 해보았다. 그러나 현재의 서기의 모습이 현재 초라한 백수의 모습이라 설령 자신에게 어떤 병이 생겼다 싶어도 경제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섞여서 제대로 치료받을지도 의문이었다. 그래도 남는 건 시간뿐이라서 거의 반나절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리저리 정보를 검색해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증상이나 꿈을 해석하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때 갑자기 어제 면접 보고 와서 떨어진 것 같은 실망감에 집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편의점 옆 파라솔에서 마시던 생각이 떠올랐다. 편의점에서 한참을 초라한 기색을 하고 술을 먹고 있는 서기에게 한 남성이 모자를 쓰고 나타났다. 그리고선 서기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건네면서 접근을 했다. 서기는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술을 먹다 누군가 옆에서 말뚝무라도 들어준다는 생각에 조금은 거부감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반가운 마음도 들었다. 그래서 그 남자 말을 들어보았다. 그 남자는 하얀 정장에 검은색 넥타이를 메고 아주 걸쭉하면서도 약간은 믿음직스러운 목소리로 서기를 향해서 말했다. 젊은이 내가 볼 때는 성공하고도 남을 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데서 초라하게 혼자 쓸쓸히 술을 먹고 있는지 모르겠네. 내가 별 도움은 안 되겠지만 어떤 고민이 있어서 여기 이렇게 앉아서 있는지 좀 물어봐도 될까? 아유, 과찬이세요. 전 외모도 별로지만 실력도 꽝이라서 별 볼 일 없는 놈입니다. 오늘도 어떤 직장에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 떨어진 것 같아요. 솔직히 붙을 거라고는 기대도 안 했어요. 하지만 막상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속상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저 혼자 내 스스로를 한탄하면서 여기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세상에 젊은이 같은 사람만 힘들겠나. 경제도 어렵고 사는 것도 폭폭하고 다들 죽는다고 아우성이야. 하지만 불행한 날에도 희망의 빛은 보이듯이 좀 더 참고 기다려보게 반드시 젊은이에게도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되네. 너무 과음하지 말고 속이 안 좋아서 다음날 건강에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니 숙취해소제라도 챙겨 먹어두게. 이거 내가 아끼면서 먹는 약인데 술 깨는 데는 직방이야. 나중에 생각나면 이 약통에서 꺼내서 한 알씩 먹어볼게나. 반드시 효과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 남자는 서기에게 조금만 약통 하나를 건네주었다. 서기는 약간 의심스럽기도 하고 호기심도 나는 마음에서 약통을 받아들었다. 어차피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의로 주는데 안 받으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받아두고 나중에 먹던 말던 결정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남자는 약을 건네주고 일어나서 서기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어딜론가 다시 떠나버렸다. 서기는 술에 어느 정도 후끈하게 취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비틀거리면서 걸어왔다.
주머니에 조금 전에 대화를 나누던 남자가 준 약통이 있다는 것을 잠시 잊은 채 집으로 들어와 평소와 같이 간단히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와서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런데 문득 아까 그 남자가 준 약통이 떠올랐다. 그래서 얼른 걸쳐놓은 자켓을 찾아서 주머니를 뒤져봤다.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보니 약통이 그대로 있었다. 약통을 확인해보니 겉에 아무것도 써져 있지 않은 것이 뭔가 찝찝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준 그 남자가 의심스러운 기분도 들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했다. 그러나 속이는 왠지 한 알 정도는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지금 속이 좀 불편한데 한 알 정도 먹는다고 죽지는 않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물과 함께 약 한 알을 꺼내서 얼른 삼켰다. 그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일까 왠지 속이 괜찮아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피곤함이 몰려왔다. 그래서 그대로 침대에 엎어져서 그대로 잠이 들어 버렸다. 그래, 맞아. 어제 내가 그 약을 먹고 잠이 들어 뻗어버렸지. 그러고 나서 이상한 꿈속에서 헤맸던 것 같아. 참 그 약통이 아직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어제 정신이 좀 없어서 어디다 뒀지? 서기는 어제 주머니에서 꺼냈던 약통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방안을 뒤지면서 찾기 시작했다. 이 영상은 클로바더 빙의 AI 보이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나요? 많이 부족했지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웹소설 또 다른 나와 함께는 파트 1 24편과 아직 진행 중인 파트 2 12편이 블로그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이 파트 1과 파트 2의 내용들을 좀 더 각색하고 재밌게 꾸며서 각 회차에 2편씩 합쳐서 올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제작할 테니 기대해주세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